김용민 브리핑. (2016년 9월 24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192시간 30여 분 동안 19대 국회 소수 야당 의원들 38명이 벌인 필리버스터 기억하십니까? 테러 방지법 저지를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국 기록만 남았을 뿐 테러 방지법 저지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거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고 총선 야당 승리의 초석이 됐습니다. 당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도 필리버스터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는데요. 어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국무위원 발언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의 맹점을 정부 여당이 이용한 것입니다. 질의에 나선 여당 의원들이 국무위원에게 답변을 길게 하도록 유도했고 국무위원들은 최대한 장황하게 답변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중 첫 질의자로 나선 정우택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두루 불러서 현안에 대해 충분히 발언하도록 기회를 주었고 그렇게 해서 55분을 사용했습니다. 통상 30분 정도 쓰는데 말입니다. 다음 질의를 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그럴 기회를 줄 의도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다가 100점 만점 중 몇 점을 주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황교안 총리는 몇 점이라고 말하면 그만일 답변을 세계 경제 사정 등을 지루하게 설명하며 최대한 길게 답변했습니다. 새누리당 이미자 의원은 통상적으로 하는 모두 발언을 생략한 채 곧바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불러서 지난해 이루어낸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렇게 말한 뒤 약 14분 동안 답변을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도 국무위원들에게 아예 좀 답변을 깊게 해달라 하면서 필리버스터 아닌 필리버스터를 종용했습니다. 시침이 저녁 7시를 가리키자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중단하고 또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무위원들은 식사도 못하고 답변 자르기, 윽박 지르기를 당하며 대정부 질의에 응하고 있다라고 했고 여당 의원들도 국무위원은 인권도 없느냐, 식사할 시간은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고함치면서 거들었습니다. 네, 이런 무리수, 이런 꼼수를 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예정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는 오늘 새벽 가결됐습니다. 물론 이 결의에 대해 대통령 박근혜 씨가 존중하면서 수용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염치불구하고 사력을 다하는 태도로 봐서는 김재수 해임 결의를 거부했을 때 느낄 심정적 부담 또한 없을 거라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야만의 정치, 오늘도 수구 부패 언론들은 야당의 힘자랑 운운하며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씨에게서 가공할 공격을 당하고 깊은 내상을 입은 조선일보도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김재수 해임안이 상정되자 이 기세에 힘을 실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씨는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느니,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겼다느니, 이런 독재는 용서할 수 없다느니 하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헌정사 오점, 독재, 누가 할 소리입니까? 새누리당에게 민주주의는 구실이자 도구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나쁜 정당은 퇴출해야 국민이 편합니다. 토요 스페셜로 함께하는 김용민 브리핑. 네, 1부는 광고 듣고 조간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야, 너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의 오늘의 한마디. 어차피 나는 말로 시작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시작합시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정치권 소식을 주로 전해드려야 할 텐데 경향신문의 이 단독 기사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상반기 정규직 채용을 했습니다. 공기업쯤 되면은 민간기업과 달리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요. 그런데 가스안전공사가 예비 합격자 순위를 조작해서 최종 합격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비 합격자 제도는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 지원자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퇴사해서 결혼이 발생했을 때 충원하는 대기 순번이지요. 자, 그런데 요즘 같은 취업난에 대기 순번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는 갖은 구실을 들어서 예비 합격자 5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합격자 5명을 날린 셈이지요. 가스안전공사만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개 기관 중 17곳에서 이런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감이네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총 투표수 170표 중 가 160표, 부 7표, 무효 3표로서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해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벽에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입니다. 세 번 모두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수용됐습니다.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수용할까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가당착입니다.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수용을 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비쳤어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당시 역대 어느 정권도 해임안을 거스른 적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었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의혹은 누구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의혹 제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에 의한 주장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유언비어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의법 조치도 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상규명에 협조도 안 하면서 의혹 제기하면 의법 조치한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니 군소리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진작에 냈던 사표였습니다. 그런데 25일이나 지나서 수리했습니다. 왜 이럴까? 사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기부금 출연을 내사하다가 철퇴를 맞았죠. 야당이 다수인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석수 감찰관은 나가겠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그러자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키울 수 있는 이석수 감찰관의 증언을 막기 위해 꼼수 사표 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향신문 보도를 비롯한 여러 신문의 분석이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한겨레 단독 기사입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금을 출연한 건설업체들이 정작 비슷한 시기에 자신들이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에는 약정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만 출연하거나 아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경영난 등을 이유로 분담액 납부 시기를 늦춰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르 또 K스포츠에는 약정액 납부를 신속히 완료한 것과 확연히 대조됩니다. 최순실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권력형 비리로 확산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범 과정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자금 모집에 핵심적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입니다. 청와대는 재단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인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지만 전경련이 800억 가까운 금액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여권과 전경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승철 상근 부회장이 언론에 해명한 것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의견을 모아서 내가 낸 아이디어로 설립된 것이다. 최순실이 누군지 몰랐다. 네, 전경련 부회장이 기업들로부터 800억 가까이 그것도 단기간에 끌어모을 수 있을 만큼 힘센 자리입니까? 설득력이 낮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끝 문장은 간결합니다. 전경련은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경향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청와대 최순실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 네,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의 이 같은 대응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파동 때와 판박이다. 당시 청와대는 해명 없이 찍어 누르기에 치중했다. 정윤회 씨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다.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 도덕성 논란도 힘으로 눌렀다. 이렇게 청와대는 불거진 모든 측근 비리 논란을 힘으로 강제 종료시키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행태들이 스스로를 비리 의혹 정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측근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환부를 도려내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서 반대편을 찍어 누르고 진실을 은폐하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적 의혹과 반감만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임기 내내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최순실 씨 이름이 줄곧 오르내리는 상황이 됐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한겨레 토요판 다음 주의 질문입니다. 황준범 정치데스크가 전해준 이야기인데요. 최순실 씨의 힘이 어디까지인지는 더 지켜볼 일이지만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얼마나 각별한 사이일지는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를 잃은 20대 초반에 4살 어린 최순실 씨를 만나 지금까지 40여 년을 고락을 함께했다. 더구나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멘토처럼 따랐던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다. 혼자서는 옷을 사지도 머리 손질을 하지도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 곁을 수족처럼 지켜온 게 최순실 씨다. 부모 잃고 친동생들과도 사이가 틀어지고 그 자신 결혼도 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는 혈육 이상의 존재일 것이다. 그런 피부치 같은 사람이 주얼리숍에서 브로치 사다 주고 옷 맞춰주고 관저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연속극을 본다 한들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거기까지면 좋았을 것을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최순실 씨는 손을 너무 뻗었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공적인 영역에까지 활용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그제 IBK 기업은행이 조합원의 파업 불참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밤 11시까지 퇴근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업은행 일부 지점은 경영진의 지침에 따라 지점별 파업 불참 인원을 최소 50% 이상으로 정하고 남을 인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점장이 직접 지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50%가 될 때까지 퇴근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퇴근을 못하게 한다. 초등학교 학생이 혼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전화가 빗발쳐서 어젯밤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한은행도 부행장급 임원이 조합원 중 단 한 명도 파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대부분의 다른 은행에서도 지점장급 관리자가 조합원을 한 명씩 불러 면담하며 총파업 불참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총파업 참여율이 낮았다느니 귀족노조의 밥그릇 챙기기에 호응도가 낮았다느니 이렇게 설레발을 떠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간악한 사실 왜곡. 네, 악마는 우리 현실 곁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레가 포스코 에너지 전 사장의 갑질을 전했습니다. 기내에서 제공된 라면이 설익었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했던 이른바 라면 상무 기억하십니까? 네, 이 상무의 상사, 즉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오창관 포스코 에너지 현 상임고문. 이 사람이 추석 연휴 때 골프장에 가서 뒷순서인 팀이 새치기했다고 착각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경기 보조요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를 잡고 앞뒤로 흔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환갑지난 오창관 씨, 네, 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심하게 말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지만 신체 접촉, 그러니까 귀를 잡은 거, 이거는 전혀 없었다. 폭력을 행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 친구, 즉 경기 보조요원이 마음이 여린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라면 상무를 보직 해임할 때 오창관 씨는 신뢰소통 윤리실천 선언식을 열었는데요. 겸손하고 바른 언행에 앞장서자. 이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최동석 칼럼 김프로이드와 함께하고요. 2부에는 영화 자백의 최승호 감독을 초대해서 관훈 나이트클럽을 이어갑니다. 미국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음식 창업은 몬스터 셰프. 원가 창업은 몬스터 셰프. 창업의 끝판왕 몬스터 셰프.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458-8838 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조직이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구원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럽인들은 권력자가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구성원들을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위한 구원의 수단으로 조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조직론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는 데에는 독일의 역사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독일의 역사에는 큰 잘못을 저지른 치욕의 역사와 함께 그것을 철저히 반성하는 성찰의 역사가 교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A 과정에서 저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칼럼을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은 칸트와 헤이겔 같은 위대한 철학자를, 바흐나 베토벤과 같은 훌륭한 음악가를, 괴테와 같은 대문호를 배출한 나라에서 어떻게 홀로코스트와 같은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대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도덕성이란 매우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으며 인간의 윤리적 삶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은 전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언제라도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도, 문학도, 예술도, 종교도 인간의 도덕성을 고양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시 동안 단기적으로는 고양될 수 있지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인류는 그토록 오랫동안 공자와 붓다와 예수의 가르침으로 무장해 왔지만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이 나아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종교가 전쟁과 부패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각종 종교의 소위 성직자들의 비리와 부패상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동이 언제 도덕적인 상태로 바뀌고 이것이 지속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도덕적 행동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도록 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인간은 생명체 중에서 주변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적응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격 수양을 통해 도덕적 성품을 기르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환경 조건과 올바른 환경 조건을 구성하는 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잿더미 속에서 독일인들은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환경에 처한 독일에게 전승국들은 가혹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재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가혹한 처벌의 후유증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의 확산을 최전방에서 막아야 했기 때문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원조에 힘입어 경제 부흥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나치 시대에 그렇게 잔혹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 후에 그들이 아주 평화주의자로 아주 도덕적인 국민으로 돌변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채 누가 감히 누구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환경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도덕성도 그래서 조직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인간의 행동 패턴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전승국들은 전쟁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나치 정부에 부역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전범들과 그 추종자들을 재판에 회부했고 경중에 따라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의 변명과 변호인들의 변론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다시 말하면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그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느냐는 항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보유하고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들이 정부를 구성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런 국가 조직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정부의 방침과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물론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인류 역사에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전통은 그때까지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전 후 인류는 통치자의 관점에서 조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관점에서 조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군에 체포된 전쟁 범죄자가 여권을 위조해서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가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1960년 이스라엘 정보부는 그를 체포해서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유대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유명한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은 같은 독일인인 세르바티우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세르바티우스는 이미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도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아히만은 단지 국가의 명령에 복종했고 그것은 미덕이었다. 그의 미덕이 나치 제국의 지도자들에 의해 오용되었을 뿐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아히만 자신도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윗사람들은 나에게 책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상황이 되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총통의 명령이 명시적으로 내려진 이후에 벌어진 행동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타 다른 죄목에 의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종심에서는 이런 변론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심 재판관들은 상관의 명령에 관계없이 아히만 스스로가 자신의 상관이었으며 유대인과 관련된 문제에 그가 스스로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범죄를 유죄로 판결했다는 점입니다. 불합리한 명령, 반인륜적인 명령에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판결 후 여러 구명운동과 청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흘 후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쟁점들의 법리적 내용은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재판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판단이 조직론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라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국가 조직과 정부 조직은 동일시될 수 없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조직은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조직은 국민 개개인의 생존은 말할 것도 없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운영을 맡은 정부 조직은 그런 국가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국가 운영의 목적인 국민의 생존과 번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전쟁을 2번씩이나 일으킨 전범 국가로서 독일과 독일인들은 1949년에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기본법 제1조 1항은 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신성 불가침이며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나치 시대의 홀로코스트를 염두에 둔 문장입니다. 국가라는 조직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놓았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목적이고 국가 조직은 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 조직과 그 조직을 움직이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계해야만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치 시대의 히틀러 정부나 조직 폭력배와 같은 제국주의 정부가 다시는 나타날 수 없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일방적인 결정은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품위제도를 보겠습니다. 품위제도는 권력을 피라미드 정점으로 집중시켜서 상명하복의 제국주의적 조직 문화를 공고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적 성찰로 승화시켜서 조직의 정점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해체했습니다. 집중화된 권력을 해체하는 것. 이것을 독일인들은 혁명과 전쟁이라는 쓰라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함께 토의하고 합의해가는 열린 구조의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병우 스캔들, 최순실 스캔들, 지금까지 나온 온갖 부정부패의 스캔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조선시대 구중궁궐의 암투와 같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왕궁처럼 설계되어 있는 저 청와대와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은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강력한 제국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독일은 피라미드 정점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어떻게 해체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들을 만한 팟캐스트를 찾고 계시다고요? 김프로쇼로 오십시오. 영화 이야기, 술 이야기, 정신과 상담에 음악 얘기까지 매일 30분 다양한 주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듣기 힘든 라이브 음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즈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보컬 연주도 들려드리는 재즈가 알고 싶다도 있습니다. 팟빵에서 지금 바로 김프로를 검색하세요.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소박하지만 강렬한 선물 새싹 땅콩차. 받는 사람에게 새싹 땅콩차는 고마운 자신감이 됩니다. 세상 그 어떤 버섯 부럽지 않은 새싹 땅콩차. 추석 선물할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스스로 잡수시고 자신감을 찾으세요. 새싹 땅콩차를 차게해서 밥 말아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추석 선물은 새싹 땅콩차. 전화구매 070-8635-1288. 인터넷 전창걸닷컴.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 해. 김프로이드.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최순실 씨인지를 우리가 확인한 국가 정체성을 확인했던 주간 주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프로.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고. 네, 열심히. 고향이 있어요? 고향 없는 사람 있어요? 없을 때는 주로 서울이다. 아직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 네. 네. 부모님이 지금 지방에 계셔가지고. 거기가 이제 고향이지 그러면. 부모님 뵈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예. 지난 주말에는 저희가 이제 방송을 쉬었고요. 대신에 이제 동네 친구들, 동네 형들 모아다 놓고 팟캐스트 했는데 나름 재밌게 했습니다. 예. 그러나 김프로만 못합니다. 그래요? 예. 역시 김프로는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스러운데. 오늘도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최순실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다른 거 할 수가 없죠. 네. 최순실의 주인데. 그렇죠. 최순실 주간이었어요. 네. 우리 통상 예전에 H.O.T 말고 왜 이름을 넉자로 윤호 이런 거. 동방신기? 동방신기. 네. 내가 참 H.O.T.로 아는 게 없어요. H.O.T가 언제죠? 20년 됐는데. 원더걸스 이후로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약간 이렇게 넉자로 바꾸면은 아마 최순실세. 최순실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방송사들이 보도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래요 도대체 이게? 뉴스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건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네. 중요하고 아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도했다간 좆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제 가만히 보면 지진 일어났었잖아요. 지진 때문에 얼마나 두드러 맞았습니까? 그때 보면 지진 뉴스들이 대부분 조금 뒤에 배치되거나 이제 약간 줄어들거나 요렇게 이제 조율을 할 텐데 지진 뉴스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막 쪼개가지고 막 보도를 하기 시작해요. 지진 뉴스만 해도 아픈 기사인데. 우리 언니가 굉장히 아파할 기사인데. 지진 뉴스만 해도 세월호 때가 생각난다.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또 난리 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안전 불감증 막 난리 났잖아요. 들쑤셔가지고 한참 시끄러울 수 있는 문제고 아픈 문제인데 확 늘어났어요. 이럴 때 만약에 김용민이가 무슨 강도 상해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것도 중간에 나오겠죠. 톱까지는 아니고. 톱까지는 아니고. 네, 너무 티나잖아요. 너무 티가 나서. 너무 티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뉴스는 맞죠. 근데 갑자기 그게 막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청와대에서 무슨 해명을 하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KBS 같은 경우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저 언론사에 계신 분들은 답답해하기는 하겠죠? 많이 답답해하죠. 답답해하기는 해야지. 이마저도 뉴스 가치가 되겠어? 누구야? 지금 청와대 들어간 정연국이 말처럼, 대변인 말처럼 일고의 가치가 없다.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언론사에? 있어요. 진짜? 아예 많지는 않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그분은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 건강은 아주
확실하겠네. 좋죠. 아주 좋겠네. 돈 많이 받고. 예,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순실 게이트 한번 좀 짚어볼까요? 내용들은 이제 뭐 워낙 뭐 한겨레 기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제 팩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걸 또 매일 뭐 우리 돼지 엄마가 잘 이제 정리를 해주고 계시니까 내용에 있어서 뭐 제가 첨언을 할 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것 같고 이제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뉴스 안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이제 어떻게 얘들이 대하고 있는지 정도는 이제 봐주는 게 그렇죠.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 보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20일 날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막 터져 나와가지고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3, 4, 0이 없습니다. 보도가. 전혀 보도가 없었어요. 한 꼭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이제 막 여야가 막 이제 공방을 하고 또 이제 각 다른 신문들에서 이제 막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막 굉장히 시끄럽게 막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럴 때 이제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 눈치 보이니까. 그렇죠. 아예 쌩깔 수는 없고 이제 미루다가 이때부터 하긴 하는데 KBS가 한 꼭지 했습니다. 한 꼭지? 톱이 쌀 뉴스로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북한 뉴스가 7개가 나와요. 그리고 지진 뉴스가 6개가 나온 다음에 이걸 봐서도 김정은 체제가 온전해야 되겠네. 만약에 없어져봐 통일돼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쪽박 아니야. 통일은 쪽박이야. 이 보수 정권한테는. 그러니까요. 21번째 꼭지로 그것도 여야가 공방한다. 뭐 야당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당은 이렇게 뭐 맞받았습니다. 뭐 하면서 그냥 공방 꼭지로 한 꼭지 후루룩 말고 지나갔는데 정치인 새끼들 맨날 싸워 이 한마디 나오게끔. 뭐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21번째 꼭지라 전국 방송으로는 안 나왔고. 서울만. MBC는 그래도 전국 방송에는 나갔는데 톱으로 지진이 5꼭지 나갔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1개, 그 중국 관련 뉴스가 1개, 그리고 이제 8번째 꼭지로 나갔는데 마찬가지로 한 꼭지. 여야 공방. 뭐 야당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뭐 여당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안 할 수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 걸로만 그냥 했고 SBS가 뭐 비슷해요. SBS도. 북한 뉴스가 3개 나오고 그리고 지진 뉴스가 6개 나온 다음에 뭐 다른 뉴스들 나오고 10번째 꼭지로 2개를 했어요. 그래도 SBS는 스트레이트로 쭉 내용, 그러니까 미르재단과 뭐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그 쭉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여태까지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아주 짤막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야 공방, 뭐 마찬가지로 여당이 이렇고 여당은 이렇다. 싸우고 있다. 뭐 이걸로 이제 10번째 꼭지에 했으니까 뭐 안 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하지는 않고 이럴 때 이제 뉴스 비중을 얼마나 두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가장 좋은 척도가 뭘 것 같아요? 꼭지 수 배치 말고. 그렇지.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순서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길게 했는가. 그렇지. 근데 이제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중요한 뉴스들도 실제로 있어서 이날 이제 SBS가 뭘 보도했냐면 그 단잠 깨우지 마라. 뭐 지진 났을 때 뭐 우리 장관님들 깨우지 말고 아침에 보도해라. 이런 것도 나갔거든요. 나름 아픈 기사네, 그것도. 그러니까 뭐 있으니까 요럴 때는 그러면 요게 뉴스 가치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볼 가장 좋은 척도는 클로징입니다. 클로징. 신동욱 앵커의 클로징 멘트. 그렇죠. 이제 KBS, MBC는 클로징이 없어졌으니까. 없어졌어. 이상으로 9시,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런 하나마나한 멘트. 그냥 한번 녹화해서 계속 필라로 돌렸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근데 SBS는 클로징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클로징을 보면 이날의 뉴스에 기자들이 하는 안 좋은 말로 야마. 주제가 뭔가를 볼 수 있는데 이날 클로징이 예술입니다. 걸작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뽑을 수가 있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여름에 폭염이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저도 감기에 걸려서 벌써 여러 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잠자리에 드실 때 창문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하면서. 아니, 나 감기 걸렸으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거를. 이건 무슨 DJ 멘트도 아니고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할 만한 멘트를. 날씨 쌀쌀한데 저 감기 걸렸으니까 여러분들 창문 잡고 다세요. 이거를 어떻게 클로징을 할 생각을 하죠? 우리 슬쩍 우리 김프로가 몇 주 전부터 신동국 앵커를 디스합니다. 신동국 앵커를 디스한다기보다. 이거 신동국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뭐 누가 써줬겠어? 그렇기는 한데. 그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 그냥 차라리 인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건 어떨까? 오늘 제가 클로징 멘트 준비한 게 있는데
차마 못 읽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어때? 아유, 이거. 차라리. 이제 김성준 앵커 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미진했거나, 네. 뭐 이랬을 때는 뒤에 클로징에 뭐 일가라는 멘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런 멘트는 예를 들어서 젊은 앵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 혼나겠죠? 아예 혼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본인이 독박 쓰는 거거든요. 독박 쓰는 거기 때문에. 클로징 멘트는 누가 써주지 않아요. 예. 본인이 쓰고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니까. 예. 그거를 뭐 이렇게 썼냐라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죠. 네 감기 걸린 얘기는 왜 여기다 쓰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양심 있는 사람들은 하겠죠. 예.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를 클로징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지금 이 난리가 난 최순실 게이트뿐만 아니고 뭐 지진 뉴스도 있고 하다못해 그날 지진으로 단독을 했으니까 아니 장관 잠 깨우지 말라는 이런 매뉴얼이 말이 되냐? 라도 아프게 좀 꼬집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근데 이건 감기 조심하라는 말은 좀 판피니에서도 아니고 혼나야 돼. 이거 정신이 없는 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뭐 정부에 대해서 조지거나 아프게 하기가 다 부담스러우니 그냥 지나가는 사실 되게 그렇죠. 비겁한 거네. 비겁한 거야. 내가 거예요. 봤을 때는 비겁해 이거는. 예. 그래서 아무튼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22일 날은 처음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반응을 했어요. 그렇지. 이러면 기사를 안 쓸 수가 없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청와대에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눈치고 뭐 정영국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니까 이제 뭐 지나갔는데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워딩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워딩을 하지 않았다면은 알았으면 안 왔다고 조져야죠. 아니 조지는 거 말고 만약에 방송사들이 이날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다 감추거나 쫙 뒤에 밀어넣거나 뭐 그냥 지나가겠죠.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이제 결국 이제 공론의 도마 위로 올린 주인공은 바로 박 대통령이 되는 그럴 것 같죠. 아닌가? 아니야? 그럴 것 같죠. 그래야 정상이에요. 근데 보면, 의혹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한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말도 안 되게 그냥 말하지 마. 시끄러. 닥쳐.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날 거를 보니까, KBS가 지진 뉴스를 8개 하고요. 북한 뉴스를 4개 하고요. 박 대통령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 북한 관련 발언만 하고 이날을 안 썼어요. 오, 그래요? KBS는 쌩 깠어요. 이야, 놀라운데? 그게 진짜 뉴스거리다. 쌩 깠어요. KBS는 안 나와요. 그날 북한 관련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북한은 뭐 대화를 안 할 것이다. 대화하라고 준 돈을 뭐 핵 개발하는 데 썼다. 뭐 이러면서 막 욕했잖아요. 그래 놓고 뭐 대화하는 사람들은 이건 진짜 뭐 헛다리 짚은 거다라는 식으로 비난했고. 그러니까 그 발언만 해가지고 북한 관련 발언만 쓰고 안 썼어요. 그래서 KBS는 없어요. 관련된 뉴스가 전혀. MBC는 지진 관련 뉴스가 4개가 나오고 그리고는 박 대통령 해명 위주로 뭐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해명 위주로 충실하게 담아가지고 한 꼭지 쓰고 SBS는 은행 파업하는 뉴스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톱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지진하고 이제 황교안 총리가 나가서 뭐 오전에는 뭐 내사 보고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오후에는 말을 바꿔가지고 뭐 언론 보도로 봤다 뭐 이러면서 했던 거를 비판하는 거 하나 넣고 그날 또 법원에서 이제 최경환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그리고는 박 대통령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8번째 꼭지로 하나가 나온 건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신공을 발휘합니다. 쌩 까거나 뒤로 미루거나 뭐 요거는 너무 많이 본 초식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고급 기술 어떤 게 있냐면 제목을 다르게 뽑습니다. 어떻게? 대화위에 준 돈 핵자금 됐다. 그러니까 북한 걸로 미다시를 뽑고 안에다가는 이제 그 내용 해명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바일로 보는 사람들이거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몰라요. 제목 보고 그런 기사가 나오겠구나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 기사를 찾을 수가 없겠네. 찾을 수도 없고 뉴스를 보더라도 그 뭐 뉴스를 요즘에 뚫어지게 보는 분들보다는 무슨 이렇게 상점이나 이런 데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소리 조그만 이렇게 해놓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게 봐가지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고급 기술이에요. 우린 다르긴 다뤘다. 하지만 뭐 티나지 않게 잘 마사지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박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조응천 싸대기를 날리는 거야. 카메라에 잡혔어. 어떨까 이거는? 뭐 그거는 탑으로 나가긴 하겠죠. 근데 아마 그게 탑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여야 공박 한참 나가겠죠.
그렇지. 근데 이날도 클로징을 보면 뭐 심지어 이제 최경환 검찰이 뭐 무혐의를 했는데 네. 최경환 관련해서 법정에서 뒤집어지는 발언도 나왔고 네. 뭐 황교안이 왔다 갔다 하는 발언도 하고 박 대통령이 실제로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날 클로징은 어떤 걸 했느냐? 안치범 씨의 살신성인. 훈훈한 뉴스가. 중요하고 매우 감동적인데. 예. 그렇죠. 감동적인데 클로징에 이거를 훈훈하게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선물을 줬다 하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보면서. 그렇죠. 8시 뉴스의 무게감. 또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주는 맥락에서도 클로징 멘트는 상당히 유의미한데 물론 그분의 의로운 죽음, 감동적인 그런 그럼요. 헌신 이거는 뭐 우리가 조금도 이거에 대해서 뭐 저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뭔가 촌철살인 권력에 대한 일침을 날려야 사실 뉴스의 성과가 빛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클로징 뉴스의 맥을 계속 보면 계속 이렇게 민감하고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각을 세워야 될 만한 이슈들은 피해가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굳이 언급하려 하지 않고 그러면 뉴스에서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뉴스 꼭지가 조금 올라오면 이렇게 클로징이 없어지고요. 예. 좀 내려가면 클로징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는 하기 싫은 거예요. 둘 다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광고주가 굉장히 기분 나쁘겠네. 날씨 끝나고 나서 뭐 바로 광고 나오면 그 돌리지. 응? 사실 클로징 멘트를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마지막에 앵커의 촌철살인 같은 멘트. 이걸 들어야 뉴스를 다 들었구나. 다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뭐 두 채널은 뭐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이거고 다른 한 채널 그나마 클로징 내보내는 이 채널은 또 변죽 울리는 소리 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상이고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 이제 뉴스를 또 봐야 되기는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녹음을 하니까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기조가 굉장히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뉴스를 한번 뒤져봤거든요. 2007년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선일보가 갑자기 그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 사절을 막 때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아방궁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봉화 타운을 막 넓혔다. 막 이러면서 이제 퇴직 후에 가가지고 뭐 막 하려고 막 뭐 도건평 씨의 골프 연습 막장 뭐 저수지 향해서 공을 친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막 이런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뭐 설령 그게 100%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디 조선일보 사장님 땡만큼 하겠습니까? 그렇죠. 비교할 게 따로 있지. 되게 조악해요. 조악한데 그걸 또 막 찍어놓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방송사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나를 좀 봤거든요. 근데 약간 그 씁쓸한 거를 확인했던 게 뭐냐면 그때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는 각을 뜨거나 막 세게 나가거나 하는 거는 극도로 꺼리고 있는 거예요. 신문들에서 그렇게 막 치고 나오고 뭐라고 해도 그걸 그냥 최대한 뭉치고 뭉쳐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그냥 언급 정도만 하고 지나가는 수준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안타까운 건데 그때보다 훨씬 후퇴한 거니까 물론 그때 이제 뉴스 가치를 판단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조선일보 기사가 말도 안 되니까 그런 거 쓸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참여정부 당시에 방송 3사 뉴스를 굉장히 열심히 모니터했는데 그 6월인가 7월인가 참여정부 평가 포럼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뭐 하여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요. 또 언제인가 그 2007년 14 정상선언 이후 그때 이제 민주평통 관계자들인가 이분들을 모아놓고 할 때 왜 그 부끄러운 줄 알아 이제 이 말 했던데 그때도 막 그 똥별들 얘기하면서 미국 그 뒷공문이 붙잡고 형님 이런 얘기 막 비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MBC 뉴스데스크 엄기영 앵커가 상당히 뉘앙스가 비판 쪽 놀랍습니다 이러면서 첫 소식을 전했던 그 멘트가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뭐 그 언론들에 의해서 조금 더 뭐 이렇게 뭐 살아있는 권력으로 비춰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죠. 그때는 막 까달 때거든요. 근데 어쨌든 봉화마을 뉴스를 쓰지 않아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때는 뉴스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뭐 지킬 건 지키고 왜냐하면 지금 같았으면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어딘가에 들어갔을 거라고요. 여야 공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어딘가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서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개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 더불어서 꼭 봐야 되는 게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근데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정세균 의장이 얘기를 하고 퇴장했는데 얘기한 것 때문에 새누리당 퇴장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멱살 잡고. 그렇지. 근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길래 사람들이 나갔는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고 그냥 얘기했는데 나갔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비를 가리게 되고 편을 가리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어느 편인지 서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거죠. 그냥 전달만 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또 하나 찾아본 거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비중이 있는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다 쌩까면 집중 보도, 뭐 현장 취재 뭐 이런 건 뭘 할까? 한번 봤어요. SBS는 코골이 원인이 남녀가 다르다. 뭐 이런 걸 이제 기자 출연해가지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KBS 뉴스는 이제 22일 겁니다. 3분에 가깝게 보도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두 꼭지를 할애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해구산을 상시 배치하는 문제 뭐 요걸 가지고 이제 막 거의 3분을 발랐고. MBC는 뭘 하나 봤더니 쇼핑 카트와 함께 버린 양심 뭐 이래가지고 쇼핑 카트 뭐 마트나 백화점에 있는 거 가져간다. 거기다 애들 태운다. 뭐 이런 거를 막 현장에 가가지고 막 취재하고 그랬더라고요. 아니 무슨 그래도 한 방송사의 프라임 뉴스인데 이게 무슨 주부대상 교양 프로그램 같은 그 꼭지로 이렇게 아이템을 채우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가 검토한 지 하루 만에 뭐 재단이 설립되고 내용을 봤더니 막 다 뭐 거의 베끼고 조작된 것들이 있고 그 중에 뭐 모금 한 800억 중에 한 600억 이상은 사실상 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삥 뜯다시피 대기업들한테 그냥 수십억씩 받아 챙긴. 이 돈에 대해서는 뭐 전혀 출처나 뭐 나중에 그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된 것들을 그 증인 채택 때문에 막 싸움질하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는 데가 JTBC밖에 없어요. 에이구. 그리고 뭐 앵커 브리핑, 아까 클로징에 해당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JTBC밖에 없고. 그러니까 참 그 지상파 3사. 근데 첫날 그 아무것도 보도 안 한 첫날 지상파들이 어떤 방송을 했는지 아세요? 어떤 방송이 있습니까? 지상파 중간 광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꼭지들은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공동 리포트로 한 건 아니고. 공동 리포트는 아닌데 그날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처음에 하기는 좀 뭐하니까 거의 스포츠 뉴스 나오기 몇 곡지 전에 이제 보통 하거든요. 예. 거의 이제 본인들 돈벌이에 필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갖다 넣으면서 진짜로 뉴스가 해야 될 내용들은 사실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예. 굉장히 창피할 일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그 방송들이 맛이 갔을 때 우리가 희망을 놓으면 안 되고 네. 팟캐스트라는 또 이런 해방고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해방의 플랫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런저런 팟캐스트들을 많이 또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프로쇼도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예. 어때요? 뭐 그냥 하고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을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1년 했거든요, 딱. 이제 뭐 나름대로 이것저것 막 실험할 수 있는 걸 다 실험해봤는데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비도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 뭐 2주 내주 사이에 뭐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우리의 갈 길은 시사다. 그런 건가? 아니에요. 시사는 김용민 브리핑 있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당을 하면 어떨까? 합당. 인수합당. 인수합당을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제가 어떨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SNS를 주로 활용하고 뭐 팟캐스트 듣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더 자세히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뭐 편을 갈라가지고 하더라도 되치기에 빌미를 주지 말자. 팩트에 기초해서 네, 정확하게 비판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막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실제로 그 박 대통령이 경주 방문해가지고 악수한 사진 가지고 막 비난한 게 있잖아요. 흙 안 밟으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빌미를 줘가지고 그 박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택도 아닌 해명도 아니고 시끄러 하면서 이걸 껴넣었거든요. 내가 그거 밟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도 안 되는 한 것처럼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라면서 사실은 해놨으니까 둘 다 이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난리법석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밟으면은 그럼 뭐 잘한 거예요? 밟으면 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되치기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어쨌든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 조금 냉정하게 비난할 때는 비판만 하고 뭐 거기에다 대고 비아냥거리고 막 뭔가 조롱하고 이런 건 좀 뭐 일리는 맞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만큼 대통령이 신뢰를 잃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런 점도 또 그건 분명하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언론의 영역에서는 뭐 그 언론 특히 경향신문이 그 너무 과도하게 나가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언론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간인들이 대통령이 미워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그게 뭔가 굉장한 빌미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참모들이 얼마나 좋았겠어. 이거 있어 이거. 야. 요거 가지고 쓰자. 어차피 대통령이 쓰는 거 아니니까. 이 밴댕이들.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지 뭐.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프로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의 방송 보도의 맥락을 쫙 짚어보니까 역시 이 나라 방송은 쓰레기다. 뭐 하여튼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지금 난리인데요. 뭐 이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뭐 정권 말기로 치닫고 있고 또 이제 신문들에서는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태까지 수많은 나온 게이트들을 다 덮고 뭉치고 해가지고 지금 갔잖아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이 본질이 다 드러났다라는 판단이 있을 만큼 매우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쉽게 이렇게 뭐 적당히 뭐 연예인 뭐 스캔들 이런 걸 터뜨려서 덮는다든지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조금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어서 어쨌든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프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